이제 오늘 3, 4분기 98기네요. 벌써 중부가 98기 그 7월달 우리 이제 모바일 홈페이지 첫날 개강 시작했습니다. 교재는 길버 출판사에서 나온 그 어비의 모바일 웹이라고 하는 책으로 좀 선택을 했고요. 교재를 쓰신 분은 송태민 선생님입니다. 이분 참 책을 재밌게 잘 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책을 선택하고 나면은 이 책도 나온 지가 좀 됐거든요. 그러니까 새 책을 좀 찾아보려고 할 때 주로 저자를 따라다녀요. 저자. 이 책을 쓰신 이분이 쓴 책을 봤더니 이 길버 출판사에는 없고 다른 출판사에서 책을 또 내셨더라고요. 아직 책은 못 봤고요. 그 책에 또 좀 봐서 괜찮으면 차후에 그 책으로 한번 또 수업을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그 표지를 이렇게 제껴 보시면 표지 안쪽에 송태민 선생님 그 얼굴 보이죠? 네, 두둑한 얼굴. 그 다음에 그 블로그에 관한 것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비닷K라고 하는 이분의 모바일 웹사이트도 보여요. 집필 활동하고 이런 내용들. 여기 또 가입해서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표지 또 넘기 보시면은 거기에 이 책을 보는 방법 해갖고 책 구성 방법이 나와 있네요. 페이지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 2장 정도 넘겨 보시면은 머릿말 있잖아요. 머릿말은 또 추천사가 보일 거예요. 왜냐면 이 책이 좀 생소한 책이다 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이 책 써보니까 좋아요 어쩌고 저쩌고 다 짜고 치는 거겠지만 그런 게 있고, 이 책을 보는 방법에서 책 구성편이 나와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파트 1, 파트 2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펜딕스라고 해서 써 있는 부분도 나와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 홈페이지 있잖아요. 제 홈페이지 요거 지금 보시는 제가 이렇게 예문 샘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이 책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가미해서 이 책에서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가지고 확장시켜서 만든 제 실제 홈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홈페이지 주소를 인터넷상에서 실제 주소, 네이버 주소 있잖아요. 네이버 앱으로 입력을 해보면 실제 제 홈페이지가 요렇게 이 내용인데 요렇게 스마트폰 안에 이렇게 작은 모양으로 뜰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들어있어요. 제 실제 홈페이지 안에는 저의 소개하는 내용 나와있고 방명록 나와있고 공지사항 나와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여기도 다 있어요. 이 안에도 공방 들어있고 여기 공지사항에 들어가면은 여기 또 여러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포털에 들어가면은 제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공부방2 자료실 하고 다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모양새가 다른 것 뿐이지. 다 참고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이 책으로 처음 수업했던 시절에는 그때는 제가 비교는 안 하는데 우리 이 팀이 얼마큼 공부를 열심히 하시느냐가 이제 이 강좌가 종강이 될 때쯤 나타날 거예요. 근데 멤버들 형성이 그래요.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경쟁심이 있는 분들이 좀 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 제가 잘 만들었어요 칭찬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시간에 보면은 뭔가를 만들어 와요. 그래서 저는 어때요? 그러면 잘 만들었으니까 잘 만들었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면 제가 앞에서 보잖아요. 그분은 이제 씩 웃어요. 그럼 또 앞에 계신 분이 그래? 그럼 또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으신 분들이 대다수가 미흡하지만 자기 모바일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종강을 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팀은 어느 반에서는 또 한 분도 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네 그래놓고 대답은 잘하고 안 만들더라고 모바일 반에서.
근데 만들어 보시는 걸 하시면 좋아요. 다 배우고 나서 만들기는 어려워요. 솔직히. 만들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만들면서. 근데 너무 크게 생각을 갖지 마세요. 저는요, 홈페이지 공부해가지고요, 뭐 삼성전자 홈페이지처럼 만들려고. 기업형으로. 그건 우리 못 만들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하게 만드는 건 여기 있어요. 요거. 이거 간단하게 만드는 거. 이거 무료예요. 한 3, 4시간이면 뚝딱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게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홈페이지 사이트예요. 모두라고 하는 거, 모두. 이거를 만들면 굳이 이 책 필요 없죠. 근데 구조를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 뜯어 고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초기 화면에도 여기에 구글, 다음, 네이버, 줌, 뭐 모두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 뭐 모두에 들어가 보면 모두 사이트가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에 또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만드시면 되는데, 현재 23만 명이 만들었고 쓰고 있대요. 근데 그 중에 1000명을 선발해가지고요.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됐더라고요. 연락이 왔어요. 뭐를 기념품을 보내준대요. 뭔가를 봤더니 스티커예요, 스티커. 제 모바일용 홈페이지를 그 QR코드로 제작해갖고 스티커로 제작을 해갖고 이렇게 박스로 보내준대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무슨 뭐 상품 같은 거에다 아니면 책자에다가 그걸 이렇게 붙여서 드리면 다음에 그걸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거 이벤트를 해가지고 됐어요. 여기 한번 볼까요? 눌러보면은 당첨 축하됐다 그랬죠? 이렇게. 예, 그래갖고 뭐냐면 요거예요. 지금 보시는 요거 스티커. 이런 스티커가 이제 제작이 돼가지고, 예, 명함. 이게 온 거예요, 이게. 예. 아직 안 왔어요. 제작을 한대요. 그래갖고 보내준대. 3주 걸린대. 이제 오면 봐야지 뭐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좋죠. 예. 잘 만든다는 게 보다도 내가 직접 만들어 보면 재밌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뒤에 보면 예문이 나와 있는데, 한 장 더 보시면은 예제 파일 보는 방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맞죠? 예제 파일 보는 방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아까 우리 다운로드 받아서 내 문서 폴더에다 옮겨놓은 거 있잖아요. 어비 모바일 웹 이그젬플이라고 하는 폴더. 그 안에 가서 보시면은 템플레이트라는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어비.kr이라는 이 길버 출판사 요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 폴더가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어디까지 가시냐면은 어비 모바일 어비 K 길 M 실제 요것이 우리 이제 공부하는 예문이에요. 여기 예문인데 파일 몇 개 없죠? 1, 2, 3, 1에 1, 2에 2 해가지고 지금 몇 개입니까? 12개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보였던 제 홈페이지 안에 모바일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요. 이거 제작하는데 한 180개 파일 들어가더라고요. 180개. 여기 있는 거는 예문이니까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뜯어 고쳐야 돼요. 얘를 확장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드실 때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8월달 들어갈 쯤 되면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한번 디자인해 보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메뉴를 어떻게 넣었으면 좋을까 하고 메뉴들을 여러분이 종이에다 한번 그려보세요. 이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보여드리면 4가지 화면이 떠 있어요. 메뉴가 하나, 둘, 셋, 4가지. 이 책도 4가지예요. 보시면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그 컴퍼니, 프로젝트, 리크루트, 노티스 4가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처음에 저는 에듀피아라고 해놨고 이 책에는 이제 컴퍼니라고 했는데, 그걸 눌러보시면 거기에 뭐 about us, our story, location 해갖고 3개를 넣어놨죠. 저는 6개를 넣어놨고. 그러니까 메뉴를 확장시키면 되는 거예요.
기본 메뉴는 한 4가지 정도를 잡으셔도 되고 5가지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한 6가지 만드니까 불편하더라고. 6가지가 메뉴가 모바일에 안 들어가요. 해보니까는 최대 5개 메뉴 정도만. 그러면 이제 5가지 메뉴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뭐 물건을 홍보하는 걸 만든다 그러면 5가지를 하시면 되죠. 왜냐면 뭐 나에 대한 소개, 상품 소개 들어가면 상품이 쭉 밑에 진열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공지사항 뭐 이런 거. 그러면 한 4개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큰 카테고리는. 그 다음에 그 카테고리 안에다가는 제가 이제 6개까지 보통 만들어 놨는데 여기 5개 6개 만들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없고 여기 발에도 6개 들어있잖아요. 첫 장에도 6개 들어있고 이렇게 충분히 하더라고요. 6개는 모바일에 다 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건 눌렀을 때마다 내용이 나오면 되죠. 요거는 이제 우리 책에 있는 그대로, 예, 저희 집 동네를 제가 소개하려고 저희 집 동네를 소개해가지고 이렇게 주소가 나오게끔 한 거예요. 위성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요, 지도로 보는 방법이 있고요, 라벨을 빼는 방법이 있고, 지형으로 위성으로 보는 방법 있고, 라벨을 빼면 라벨이 빠졌고요. 예, 지도로 보면은 지도로 보이고, 지형으로 볼 거냐, 지형으로 볼 거냐, 지도로 볼 거냐, 이런 기능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구글에서 서비스를 해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위치만 알면, 집 주소를 입력해 보면 좌표가 뜨거든요. 구글 좌표가. 그걸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장의 위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사업장 위치를 집어넣으면 모바일에서 뜨고, 이제 그거를 실제로 터치해가지고 뭐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끔 내비게이션을 연결하려면 그거는 앱으로 넘어가야 되죠. 앱으로. 웹에서는 안 되고. 웹은 홈페이지고 앱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고, 그런 것까지 다 적용하려면 좀 복잡해지겠지만 하나하나씩 배워나가야지 뭐. 그렇게. 예. 자, 우리 책에 목차가 나와 있네요. 모바일 웹은 뭐고, 그거를 또 특성이 나와 있네요. 뭐 HTML5는 뭐고, CSS3는 뭐고, 자바스크립트는 뭐고, 뭐 jQuery는 뭐고, 폰갭은 뭐고, 이런 말들이 나와 있고, 3장에는 모바일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파트 2에서는 만들어 보는 거죠. 만들어서 제일 위에 메인 페이지도 만들고, 그러니까는 요 메인 페이지 만들고 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은 제가 디자인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할 거예요. 저는 4가지 메뉴를 넣고 그 밑에 카테고리를 좀 넣어놓지 않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거를 몇 개라도 내 손으로 만들어 봐야지. 그럼 이 책에 있는 거는 이 사람이 만든 거니까 재미없잖아. 그럼 요거를 배워서 실습을 할 때 내 거를 만들어야 재밌지. 그럼 뭐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고쳐나가는 묘미도 있고. 그렇게 해서 3개월 후에는 자그마한 뭐라도 이렇게 좀 만들어진 결과가 실제 인터넷창에 떠서, 그래서 그거를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을 했을 때 홈페이지 등록도 해놓고, 그러면 뭐 저는 이정민 훈장 검색하면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하면 딱 뜨잖아요. 이렇게 이거 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가서도 검색을 하면은 여기 딱 뜨거든요. 제 공부방, 모바일용 공부방 2개를 같이 등록해 놨거든요.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나머지 이건 뭐 제 카페 거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등록을 다 해놨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해놓으셔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 탁 뜨게끔 이렇게. 예. 이거 돈도 안 들거든요. 무료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그 분기에는 기초 과정을 좀 세밀하게 공부했고, 근데 양이 너무 많아서 좀 버거웠던 것도 있었고요. 이 책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네, 대신에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아는 거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파트별로 이렇게 하나. 근데 어떤 거는요, 보세요. 밑에 부메뉴가 뜨고요.
부메뉴가 뜨잖아요. 어떤 건 부메뉴를 안 넣어놨어요. 그렇죠. 부메뉴를 뜨는 방법도, 부메뉴를 뜨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제가 뭐를 클릭하면 글자가 진해 보이죠. 이렇게 별자리 이야기, 뭐 상식 이야기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글자가 굵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끔 하는 것도 다 설명드릴 거니까. 이 책에 다 있는 거고. 또 책에 없는 거는 제가 또 준비를 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자, 모바일 웹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네요. 19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쪽. 모바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 들고 다니는 거고요. 웹이라고 하는 말은 홈페이지죠. 웹은 뭐냐면 인터넷 창에 있는 이건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인데 거기에는 네이버 같은,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도 있고 또 저처럼 개인용 웹을 만들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아래 그림 보시면은 HP라고 하는 포켓 PC, 그다음에 팜탑, 그 PDA죠. PDA 개인 휴대용 단말기, 거기에 나와 있는 인터넷 창들도 보이고 하는데 과거에는 글자 위주로 나왔단 말이에요. 글자 위주. 왜냐면 그림이 전달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글자 위주로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뭐 귀가로 하는 광고도 나올 정도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인터넷은 100메가예요. 속도가 초당 100만 개 신호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기가는 뭐냐면 1000만 개거든요. 1000메가를 기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뭐 피가로 그거를 이제 뭐 기가라고 하는 거로 바꿔서 이렇게 홍보한 것 같은데, 기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단순히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속도가 빨라지니까 과거에는 그림이나 글씨 위주로 보던 거를 이제는 영상으로 보겠다는 거죠. 영상으로. 그러니까 그 기가 인터넷을 우리가 IPTV에 연결을 하면은 굉장히 고화질의 영상을 TV로 보겠다라는 거죠. 케이블 TV인데 과거에는 케이블 TV라 그래서 케이블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신호가 100메가 신호기 때문에 고화질 영상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가니까 10배 빨라졌잖아요. 고화질 영상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케이블 TV에서는 고화질 영상이 보내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송출 기법을 바꿔가지고, 근데 인터넷 속도가 10배 빨라졌으니까 기가 인터넷 선을 꽂으면 그냥 컴퓨터에서도 TV에서도 고화질 영상을 시시때때로 받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금도 이렇게 별 차이 안 나요. 요금 차이도 10배 비싼 것도 아니고 조금 더 보태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졌는지 모르죠. 지금 20페이지 보시면은 모바일 웹 브라우저라 그래서 뭐 오페라, 파이어폭스 이런 것들 보이고요. 사파리는 어디죠? 자, 여러분들 브라우저는 뭐예요? 브라우저라는 말은 인터넷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있죠. 방금 전에 제가 실행해서 인터넷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게 웹브라우저란 말이에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죠? 구글에서 만든 크롬이라고 있죠. 크롬. 그 다음에 애플에서 만든 사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어폭스가 있죠. 파이어폭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오페라라고 있네요. 그렇죠. 5가지가 있네요. 오페라?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제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시면은 브라우저 몸이라고 해서 크롬, 오페라, 사파리, 파이어폭스. 근데 링크 그림이 깨져버렸네. 모질라 파이어폭스가 있고요, 구글 크롬이 있고요, 오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의 사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5가지. 그러니까 메이저 프로그램 5개가 있죠. 그렇죠. 이거를 그대로 어디에다? 모바일에도 옮겨놨죠. 많이. 근데 이제 모바일에 가보니까 뭐 돌핀이라는 브라우저도 있고 그래요. 돌핀 사용해 보셨어요? 불편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그게 좋다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사용하는 데는 불편하면 불편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때는 뭐 여기 밑에 보시면 뭐 이렇게 숫자가 500이라고 보이나요? 예, 근데 이 뭔진 몰라도 이 창을 열어본 거예요. 그래서 망고라고 하는 것도 있고 머큐리라는 것도 있고 뭐 모바일 사파리도 있고 오페라 미니도 있고 이런 웹브라우저들이 모바일용 웹브라우저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이거를 보는 거죠. 근데는 뭐 이제는 이런 거 안 하고 바로 그냥 바로 우리들이 많이 쓰는 구글 크롬이라든지 아직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게 안 들어와 있죠. 우리가 스마트폰은 스마트 기기를 생산하는데 스마트 기기의 그 운영체제라고 하나요? 운영체제? 네, 운영체제라고 하지는 않고 사실은 플랫폼이라고 해야 돼요. 운영체제가 아니라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이 운영체제 종류가 뭐가 있냐면은 그 iOS라는 게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안드로이드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만든 MS라는 것도 있고 또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아이폰이냐 갤럭시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이폰은 iOS라는 플랫폼을 탑재한 애플 거고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체제 플랫폼을 탑재한 뭐 삼성 갤럭시라든지 아니면 뭐 LG 제품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쓰시죠. 혹시 이 제품 아닌 다른 제품 쓰시는 분 있습니까? MS 윈도우 폰 쓰시는 분 있으세요? MS 윈도우 폰은 MS 윈도우 8.1이 돌아가요. 모바일용 8.1을 돌려서 거기서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iOS하고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는요, 안드로이드 뜻이 아세요, 혹시요? 여러분들 그 아주 지능이 높은 로봇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아파서 막 누워있으면 로봇가 와서 저를 달래주고 배가 고프다고 하면 음식도 만들어주고 완전 만능. 그걸 안드로이드라 그래요. 지구상에 없어요. 그렇죠? 구글이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그 꿈의 로봇을 상상을 하고 그렇게 이름을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실제 그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면 깡통 로봇 같은 게 움직이죠. 근데 그 깡통 로봇은 뭐 마징가 제트 나오는 그런 깡통 로봇은 그냥 로봇이잖아요. 로봇. 그렇죠. 걔가 뭐 인공지능으로 돌아가는지 몰라도. 근데 태권도 로봇 태권보이는 로봇이 아닙니다. 사람이 탑재했잖아요. 그거 말고 기계가 움직이는 거. 저번에 보니까 뭐 재난구조 로봇 경진대회에서 우리가 금메달 따고 한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로봇이라고 부르고 뭐 휴보로이드라든지 이런 거. 근데 안드로이드가 현재는 안 돼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운영 플랫폼에서 돌아가고 있는 기기들, 그러니까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 그 다음에 삼성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사용하게끔 해주는 우리가 웹을 만들자 하는 거죠. 웹을 만들자. 예. 지금 22페이지로 가보세요. 22페이지. 그러면 이제 웹 기술이 필요하죠. 제가 이제 이론적인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웹 기술이 필요한데 기존에 HTML 4.01 가지고는 01은 부족하다 이거죠. 이건 부족해요. 기존의 HTML 4.01 갖고는 부족하고 뭐로 만들어야 되냐면은 HTML5를 기준으로 기반으로 제작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HTML5라고 하는 그 템플릿을 거기다 이제 넣어 놓은 거고요. HTML5는 그게 로고예요. 책에 나와 있는 방패 그림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HTML5 하나만 갖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솔직히. 그래서 그 옆에 있는 jQuery라든지 이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jQuery도 HTML5로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 밥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마솥에다가 예전에 밥을 했었잖아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냄비가 생기니까 어때요? 냄비. 그냥 조금만 불빛에 올려놔도 밥을 해먹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뭐 스테인레스 밥통도 나오고 밥솥도 나오고 압력밥솥도 나오고 전기 압력밥솥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밥을 할 때는 과거에는 그냥 가마솥에다 밥을 하는 게 표준이었는데 전기 압력밥솥이 있으니까 더 편해졌거든. 간편하고 그런 것이 바로 jQuery라는 거예요. jQuery도 바로 HTML5를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밥하는 전문적인 어떤 기능이 필요할 때 압력밥솥 쓰는 것처럼 HTML5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부족한 것들이 많거든. 그리고 내가 그거를 막 어디서 갔다 와서 가지고 와서 뭐 사서 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 jQuery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면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다 공짜고 사용법만 알면 돼. 주의사항만 알면 돼. 그럼 뭐 굉장히 멋있게 만들어지더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이 책에 나와 있는 예문들도 jQuery를 기반으로 또 제작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면 되고요. 밑에 보시면은 뭐 모바일 웹의 종류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바일 웹, 웹 뭐 이런 책이 내용 나와 있죠. 하이브리드 앱 이런 거 나와 있어요. 23페이지 보시면 모바일 웹 이게 뭡니까? 제가 HTML 이거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홈페이지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모바일 웹이에요. 예. 웹앱은 뭐예요? 웹앱은? 자, 네이티브 앱이라는 게 있고요. 네이티브 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앱이라는 게 있어요. 앱은 아까 앱은 뭐냐면 영어로는 이렇게 쓰죠. 어플리케이션 줄임말 앱이에요. 스마트폰에서 돌아가는 거. 근데 이제 웹앱은 뭐냐면 웹으로 만든 거를 뭐로? 앱으로 변환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모바일용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모바일용 웹을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앱은 아니라는 거죠. 앱은 스마트폰에다가 내가 설치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소를 보고 입력하고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네이버 앱 깔아보셨어요? 스마트폰에다가 네이버 앱 걔를 실행하면 네이버 창이 뜨죠. 그거는 기존에 있는 PC용 웹을 모바일용 웹으로 변환시켜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앱처럼 바꿔치기만 한 거야. 설치해서 쓰시라고. 그걸 웹앱이라고 하는 거야. 웹앱. 근데 그 앱을 만들 때는 웹으로 만든 거를 앱으로 변환시켜서 쓰는 앱이 있고 아예 처음부터 앱으로 제작하는 앱이 있고, 그러니까는 카톡 뭐 보면 카톡 안에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아예 처음부터 앱용으로 제작을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네이버에 들어가서 우리가 PC상에서 검색을 하는 거나 모바일에서 들어가서 네이버 주소를 치고 들어가서 하는 거나 내용은 같거든요. 그럼 그거를 주소를 치려니까 귀찮거든. 그러니까 앱을 하나 만들어서 아이콘을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럼 그거를 터치하는 순간 인터넷 쫙 열리면 네이버가 열리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웹앱이라는 거예요. 웹앱. 근데 정통으로 만든 앱은 여기서만 네이티브 앱이라고 부르고, 웹앱으로 만든 거를 변환시킨 거를 우리는 하이브리드 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앱이 많이 나오죠. 하이브리드 앱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웹으로 만든 거를 앱으로 변환시키려니까 변환기가 있어야 돼요. 변환기가. 그렇죠. 밥을 가지고 누룽지를 만들려면 누룽지 제조하는 기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뻥튀기 만들듯이 쌀을 넣고 아니면 밥을 넣고 나서 이렇게 꾹 눌러주고 시간이 되면 누룽지가 착 된단 말이야. 그렇게 변환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환기 중에 대표적인 게 폰갭이라는, 폰갭.
25페이지 밑에 보시면 폰갭이라는 게 있고 티타늄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게 몇 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폰갭이라는 걸 많이 써요. 폰갭. 우리도 폰갭을 써야 돼요. 폰갭을 써야 되고 폰갭을 써서 앱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해볼 거니까는 자 29페이지 가보세요. 한번 만들어 보죠. 뭐 실제 만들어 보죠.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바탕화면에 에디트 플러스 3라고 하는 아이콘 생성됐잖아요. 얘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1인창이 하나 뜰 겁니다. 1인창이 하나 뜰 거예요. 그냥 허옇게 아무것도 없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뭘 만들어야죠? 그럼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어야죠. 새로 만들기를 딱 가보면 새 파일 가보면 빈종이로 만들래 아니면 아까 우리 HTML5로 제작한 거 그 템플릿 만든 거 그거로 제작할래 하고 나오죠. 만약에 보통 문서로 선택을 하면요 그냥 워드 프로세스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명령어를 다 써야 돼. 이렇게 쓰면 어렵고 파일에 가서 새 파일에 가서 HTML5라고 하는 거 템플릿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뭐가 화면이 쫙 바뀔 거예요. 이렇게 드릴게요. 자 약간 좀 구성을 변경했는데 요렇게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상단에 보세요. 1번 줄에 뭐라고 써있냐면 부등호가 하나 들어갔네요. 작다라는 부등호가 들어가고 느낌표가 찍혔고요. 다크 타입은 한 칸 띄우고 HTML 하고 괄호를 닫았어요. 부등호를 닫았어요. 요게 뭐냐면 이 문서가 HTML5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메모 안 하셔도 돼. 뒤에 계속 나오니까. 예. 그럼 요거 1번을 빼고 이렇게 쓰는 거는 일반적인 HTML 문법이고 요 1번 구조가 있어야 웹브라우저가 내가 얘를 이제 실행을 하거나 얘를 인터넷상에 올려놓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가 주소를 보고 입력을 딱 했는데 그 컴퓨터 상에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구글 크롬이 첫 번째 줄부터 분석하고 넘어가 이렇게 분석하거든요. 그러면 아 HTML5로 만들었구나. 오케이. 아 이렇게 제목을 썼구나. 아 내용이 들어있구나. 그럼 보여줘야지 하는 거예요. 그럼 제목에다가 연습이라고 써보세요. 연습. 네. 쓰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요. 요 끝에다 놓고 엔터를 탁 치면 한 줄이 더 들어가겠죠. 뭐 어디다 글 쓰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각자 이름을 써보세요. 이렇게 써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편하신 대로 이렇게 써보세요. 엔터를 쳐보고 멋지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여기 파랗게 되어 있는 거 있죠. 파랗게 이거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옵션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 자 쓰셨습니까? 저장하러 갈게요. 파일에 가서 파일에 안 가도 여기 있네요. 여기 저장 버튼이 있네요. 여기 저장 하나 둘 셋 있네요. 그렇죠? 저장 누르셨습니까? 누르시고 여기 내 문서에 라이브러리가 문서라고 있죠. 어비 모바일 홈 웹 더블 클릭해서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은
노네임이라고 써있죠. 노네임이요. 노네임이라고 된 글자를 지우고 hello라고 쓰세요. hello world. hello world라고 쓰세요. hello world 1이라고 쓸까? hello world 1. 예. welcome to hello world. 뭐 이렇게 보통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hello world라고만 쓸게요. 새로운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개념으로 보통 다 hello world라고 써요. 우리가 아래 한글을 처음 공부할 때 글자를 쓰고 저장하는 연습을 해보잖아요. 그럼 뭐라고 저장해요? 연습 1 이렇게 쓰잖아요. 엑셀에서도 문서를 작성하고 저장하는 연습을 처음 하면 내 문서에다가 연습 1 하고 쓰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쓰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hello world라고 쓴대요.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눌렀습니다. 근데 왼쪽 한번 보세요. 왼쪽 여기 어디가 나왔어요? 좀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스에 에디트 플러스라고 떴나요? 그럼 뭐 C 드라이브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C 드라이브를 더블 클릭하면 C 드라이브가 펼쳐지나요? 그러면 다큐멘트 앤 세팅스라고 있어요? 다큐멘트 앤 세팅스라고 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안 열린다. 내려가야지 뭐. 쭉 내려가 보세요. 쭉 내려가면 저 밑에 뭐가 있냐면 유저라고 뭐 유저 제일 밑에 두 번째 유저스 유저 거기에 보면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있어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거기에 다큐멘트라고 보여요. 다큐멘트가 문서예요. 내 문서. 그럼 거기 어비의 모바일 웹 이그젠플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헬로 월드 1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밑에 우리가 지금 컴퓨터상에서 봤을 때는 라이브러리 밑에 문서가 있어서 그 문서까지 금방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이 프로그램은 아주 오래전에 제작이 된 거라서요. 옛날 프로그램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D 드라이브냐 C 드라이브냐 이렇게 찾는데 C 드라이브에 가면 제일 끄트머리 두 번째 유저 이게 사용자고요. 거기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들어가서 거기에 다큐멘트 이게 내 문서고요. 거기에 마이 뮤직 내 음악, 마이 픽처 내 그림, 마이 비디오 내 비디오 이 폴더가 보이고요. 예, 그 중에 우리가 어비 모바일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더블 클릭하면 거기까지 이제 들어간 폴더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예. 좀 닫아볼까요? 저장하셨으니까 닫아볼게요. 다시 얘를 한번 실행해보세요. 얘를 다시 한번 실행해보세요. 그럼 아까 그 헬로 월드 1까지가 왼쪽에 보일 겁니다. 보이시나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걔가 열려요. 그러니까 보통 내 문서에다 저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문서를 처음 찾기가 어려운 거고요. 한번 찾아놓으면 그 다음부터 내 문서 찾는 거 쉽습니다. 자, 이제 실행을 했으니까 프로그램을 입력했으니까 결과를 실행해 봐야죠. 얘를 내려놓으시고요. 얘를 내려놓으시고 바탕화면에는 중부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내 컴퓨터로 들어가셔도 되고 뭐 어디로 들어가 상관은 없어요. 화면 밑에 보시면 인터넷 아이콘 옆에 내 컴퓨터 창이 있잖아요. 탐색기 창이 있지 않습니까? 탐색기 아이콘. 그거 실행해서 이렇게 보시면 보이잖아요. 근데 문서에 가서 어비 모바일에 가면 이제 헬로 월드 1.html이 보이거든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돼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쫙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요. 자, 요래 놓고 아까 밑에 화면 밑에 보시면 에디트 플러스 빨간색 아이콘도 있지 않습니까?
얘를 눌러보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누르면, 아니면 얘를 내려놔도 되죠. 내려놓으면 인터넷 보이고 다시 에디트 플러스 올리면 올라가고 이러겠죠. 근데 한번 잠깐 비교해 볼게요. 제가 여기에다가 타이틀 안에다가 연습이라고 썼죠. 연습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 연습이 어디 나타난다 보세요. 위에, 여기 위에. 저는 여기 이정민 원장의 디지털 서당이라고 해놨잖아요. 이 제 홈페이지 이거는 이정민 원장의 디지털 서당이라고 떴는데, 우리 지금 연습한 거는 연습이라고 떴잖아요. 그럼 여러분 실제 홈페이지를 만드신다면 연습이라고 쓰면 안 되지. 상품 소개라고 쓰든지, 이게 상품 소개 화면 같으면 상품 소개라고 하고, 뭐 우리 가게 오시는 길 한번 가게 오시는 길이라고 써야 되고, 그래야 그게 어디 뜬다? 저 타이틀에 뜨는 거지. 타이틀. 웹브라우저 저 상단에 타이틀에 뜨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얘가 타이틀이야. 타이틀. 그러니까 여기다가 연습이라고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상품 소개라고 쓴다면, 그리고 얘를 저장하고 저장하는 거는 컨트롤 S를 눌러도 돼요. 컨트롤 S가 저장이고, 저장 아이콘 눌러도 저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웹브라우저 창에 가서는 여기 보시면 새로 고침이라고 이렇게 화살표 그려져 있는 거 있죠? 그거 누르셔도 되고 F5번 키 누르셔도 돼요. 키보드로. 근데 키보드가 편해요. F5번 키 한번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까 상품 소개라고 이제 썼던 내용이 반영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 때는 에디트 플러스에서 입력을 하고, 우리 내 컴퓨터에서 걔를 더블 클릭하면 걔가 실행이 됐잖아요. 실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웹브라우저에서 고치고, 또 웹브라우저 아니라 에디터에서 고치고, 웹브라우저에서 F5번 키 누르면 그럼 고쳐진 게 보이고. 자, 그런데 밑에 내용을 입력합니다 라는 안에다가 첫 번째 홈페이지 연습이라고 쓰고 분명히 엔터 쳐서 줄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멋지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글을 썼는데 실제 웹브라우저 화면에는 어떻게 됐어요? 줄이 안 바뀌었잖아요. 이게 이제 묘한 거라. 우리 워드에서는 글을 쓰면 줄이 바뀌어서 나오는데 웹브라우저에서는 절대로 줄이 안 바뀌어요. 줄을 바꿔라는 명령을 걸어야 돼요. 줄을 바꿔라는 명령이, 알려드릴게요. 대소문자 구별 안 합니다. 영어로 BR. BR이라는 명령을 쓰는데, 이 BR이라는 명령을 쓸 때는 반드시 괄호, 꺾가로 안에다 써요. 이거를 우린 태그라 그래요. 태그. TAG. 태그. 상품에 보면 상품 소개를 올려놓는 그 줄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가격이 얼마나 이렇게 보이는 거. 우리가 상품 태그라고 하잖아요. 태그. 이 태그라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 발음으로는 태그 이렇게 보통 발음을 하는데, 이 태그를 많이 아셔야 돼요. 또 여기 잠깐만요. 제가 여기다가 여기 지금 웹 에디터에 보시면 요거 엔터 치는 거 있네요. 여기 엔터 줄 바꾸는 거. B, I, U, A 뭐 이런 거 있고, NB가 있고, 줄 바꿈이 있고, 단락이 있고, 제목 H1이라는 것도 보이고, 그림 불러오는 것도 있고,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엔터 표시를 딱 누르면 BR이라는 명령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BR이라는 명령을 직접 키보드로 쓰는 연습을 하시는 거지. BR은 줄 바꾸는 거. 그러면 이제 얘를 저장하고 BR 명령을 썼으니까 저장하고, 실제 또 새로 고침을 해봐야죠. 실제 이제 여기 가서 F5번 키나 저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줄이 바뀐 게 나온단 말이에요. 확인하셨나요? 이렇게 계속 이제 꾸미는 거예요. 근데 글자만 쓰면 재미없잖아요. 그림도 넣어야 되고, 또 뭐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야 되고,
지도도 나타나게끔 명령도 걸어야 되고 영상도 만들어서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홈페이지가 되는 거지. 예, 그렇게. 자, 29페이지 보시면은 HTML5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HTML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일단은요. 자, 보여드릴게요. HTML이라는 것은 책에 써 있어요. 책에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크업 해주는 언어다라는 거예요. 하이퍼 텍스트가 뭐냐면 클릭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클릭하면 어디로 가는 걸 하이퍼 텍스트라 그래요. 하이퍼 링크가 걸렸다 그래요. 실제 우리 인터넷상에서 어떤 거를 클릭을 하면 어디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걸 우리는 하이퍼 링크가 걸렸다 그러고 그렇게 연결하는 걸 우리는 하이퍼 텍스트라 그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표시를 해줘야 돼요. 명령. 얘는 빨간색, 노란색 이런 거. 우리 문서 작성을 해보셨잖아요. 문서 작성하면 글자를 쭉 쓰시죠. 글자를 쓰시죠. 그건 우리가 텍스트예요.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라 그래요. 그럼 거기다가 우리 뭐 합니까? 가운데 정렬도 해야 되고 얘는 글자를 크게도 해야 되고 어떤 애는 거기다가 빨간색도 넣어줘야 되고 어떤 그림도 가져와야 되고 표도 그려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를 마크업 한다 그래요. 메이크업이 아니라 마크업이 마크업. 표시해주는 거,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우리 얼굴에다가 그냥 나가면 밋밋하니까 뭐예요? 예쁘게 꾸미잖아요. 볼터치도 하고 립스틱도 바르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크업 하는 거예요. 예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언어를 HTML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1.0, 처음에 1.0을 만들어서 현재 어디까지 갔냐면 5.0까지 왔어요. 그런데 중간에 세월이 쭉 지나다가 4.01까지 만들고 4.01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999년 12월 24일 날 국제 표준을 받았어요. 꽤 오래됐죠. 16년 됐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바뀌는데 왜 표준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못 참겠다 그래서 구글, 아이폰 만드는 애플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5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체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표준이 안 된 거야. 얘도 새로운 거 만들고 쟤도 새로운 거 만들어. 근데 보니까 똑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표준을 2012년도에 확정을 하겠다, 2013년도에 확정을 하겠다 하다가 작년 말 12월 말에 국제표준 5.0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거는 그 이전에 만든 책이라서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 테니까는. 그래서 현재는 5.0이니까 요대로만 5.0이 어떤 문법 규정인지는 우리가 몰라도 돼요. 일반 책자에 나와 있는 거 공부하시면 되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모바일 이런 얘기 나오면 아 이건 5.01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법이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뀌어서 옛날 법에 있는 거를 갖고 쓰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갖고 써야 되는 거지. 예. 그건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SS라는 말도 들어가요. 여기 CSS도 처음에는 CSS 1.0, 2.0 가다가 HTML5로 넘어가면서 CSS 3.0으로 갔어요. CSS 3으로. 그럼 CSS 3은 뭐냐면 CSS는 HTML이 뼈대를 만드는 기능이라 그러면 CS3는 뭐냐면 CSS는 꾸미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짓겠다. 그 머릿속에 상상하죠. 나는 2층짜리 집을 만들 거야. 다락이 있을 거야. 그리고 옥상에 다락에 올라가면 창문이 이렇게 열리게 만들 거야 하고 머릿속에 막 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텃밭도 만들어서 거기에는 채소를 심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물도 주고 또 저쪽에는 그네도 만들어서 우리 놀 거야. 애들하고. 그렇게 뼈대를 만드는 게 HTML이에요. 그런데
홍길동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진매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는 디자이너가 그러면 제가 멋있게 디자인해 드릴게요 이거야. 여기는 그네를 만들어. 나도 그네 만들 건데. 근데 어떤 사람은 난 파란색 그네. 아니야, 난 노란색 그네. 알았어. 그네만 만들면 되고, 꾸미는 거는 디자이너가 넌 노란색 색칠하면 노란색 그네가 되고, 난 파란색 칠하면 파란색 그네가 되는 거거든요. 일일이 뼈대에다가 난 노란색이야 파란색이야 우기는 게 아니라 고집하지 말고 일단은 그네를 만든다고 치는 거지. 그러면 그네는 기본적으로 검은색이에요. 컴퓨터는 다 무조건 검정색이거든. 근데 거기다가 난 노란색 할래 하고 디자인 명령만 주면 걔는 노란색이 되고,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나는 파랗게 바꿀 거야 하고 파란색 블루라는 명령을 주면은 파란색 그네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안방은 문을 만들 거야. 그 문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창을 크게 만들 거야. 문을 크게 만들 거야. 아니야, 난 문을 작게 만들 거야. 문은 문인데. 그럼 뼈대는 HTML로 만들고 큰 문인지 작은 문인지 미닫이 문인지 여닫이 문은 CSS로 꾸미는 거고. 그래서 나눠놓고 보통 작업을 하는 거를 이 책에서도 나올 거예요. 예. 그렇게 진행하면은 지금은 좀 어색하지만 하시다 보면 모양새가 나올 거고요. 그 35페이지 한번 보세요. 35페이지. 거기 보면 게임 같은 거 나오는 것 같은데 게임이야 뭐야? 게임은 아닌가? 여러분 앵그리버드라는 게임 아세요? 막 새가 화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마우스나 이런 거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스마트폰에서도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딱 띄면 앵그리버드 새가 막 날아가서 새총 쏘듯이, 그러면 저쪽에 있는 돼지 형제들을 막 무찌르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인터넷상에서도 돼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임을 만들면 반드시 프로그램을 따로 제작해야 되는데 이제는 HTML5 환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PC에서 게임이 돼요. PC에서. 너무 좋아진 거지. 그래서 굉장히 편리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 보면 뭐 jQuery라는 것도 나오고 폰갭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얘기해봤자 재미없으니까 좀 하다 보면 또 아시게 되고, 예.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38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문법을 조금 설명하고 하나씩 꾸미는 거 또 해볼게요. 예. 이 책의 주제가 모바일 웹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요 HTML5라고 하는 문법 구조하고 CSS3에 나와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뭐만 배울 거냐면 모바일 홈페이지를 만드는 내용만 배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PC용 홈페이지 만드는 거하고 모바일 홈페이지 만드는 문법 구조는 동일한데 PC용에 없는 모바일에만 들어가는 테크닉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인터넷 주소를 입력을 해보시면은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주소가 보이죠. 주소창이요. 이 주소창 보이지 않습니까? 제 홈페이지 주소창 보이잖아요. 근데 모바일에서 이 홈페이지를 입력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나? 이 주소창이 보이나 안 보이나? 보였는데 사라져요. 자동으로 얘가 이제 주소창이 여러분 한번 인터넷 네이버 실행해보세요. 여기 앱, 우리 스마트폰을 꺼내셔가지고요. 스마트폰 꺼내셔가지고, 이제, 제 스마트폰 화면에 이제 이렇게 떴어요. 이게 실제 제 스마트폰 화면을 PC로 옮겨 놓은 건데요.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네이버를 실행하면은 네이버 창이 뜨지 않습니까? 근데 요 상단에 얘를 당겨보잖아요. 이렇게 당겨보시면은, 왜 안 나오니? 여기 주소가 보이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 주소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모바일 홈페이지가 자동으로 연결이 돼서 나올 거예요. 근데 얘를 다시 당겨보자. 이렇게 당기면 다시 줄이 보이죠. 근데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는 이 주소 줄이 안 보여요. 기본적으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고 제가 인위적으로 당겼더니 보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 주소가 보이면, 이 주소줄이 보이면 화면이 안 그래도 삐져본데 모바일 화면은 작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예 처음부터 안 보이게 해놔야 돼요. 필요하면 얘를 땡기면 보이는 거고요. 땡기면 보이는 거고,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이것이 모바일에만 있는 특별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은요,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PC용 화면은요, 이 PC용 화면은 화면이 커요. 화면이 큰 상태에서 이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바일에서는 안 그래도 화면이 작은데 이 글씨를 여기서 보여라 그러면요, 글자가 깨알처럼 보여요. 실제로. 자, PC용 모니터는 크지 않습니까? 그 큰 글자에서 글자가 보이는 거잖아요. 큰 화면에서. 그런데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잖아요. 작은 상태에서 글씨를 보려면 글씨는 더 작게 보여야 되죠. 그 비율 그대로 따라가니까. 우리가 돋보기로 보면 크게 보이는 것처럼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PC 모니터에서는 글자가 그럭저럭 보였는데 이 보이는 글자가 모바일에 들어가서는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를 PC에서 글자 보듯이 지금 보시면 똑같은 크기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크게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 그것이 또 모바일 홈페이지만 들어간 특별한 테크닉이에요. 그리고 제 분명히 홈페이지 주소를 똑같이 썼잖아요. 여기다 똑같이 썼는데 가보면 주소가 바뀌어 있을 거예요. 뒤에 M이라고 뭐가 하나 주소가 바뀌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제가 명령을 걸어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소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주소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PC에서는 이 주소로 입력하면 제 홈페이지가 뜨는 거고, 모바일에서는 그 주소랑 똑같은 걸 입력을 하면, 똑같은 주소를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PC용 홈페이지가 아니라 모바일용 홈페이지로 제가 만들어 놓은 거로, 그 아까 M이라고 하는 요 도메인으로 넘어가게끔 명령을 걸어 놓은 거죠. 이것도 모바일 홈페이지에만 있는 특별한 기능이에요. 이거 다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거고 이 책에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를 PC에서 보려면 PC 버전이라고 제가 밑에 넣어놓은 거 있을 거예요. 이거 눌러보시면 실제로 PC에 뜨듯이 이렇게. 글씨가 너무 작죠? 실제 모바일 홈페이지를 작업시키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글자가. 이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막 확대시켜서, 어디 가서 화면이 변했네.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확대시켜서 넘기고 자시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너무 힘드니까는 화면을 딱 맞춰서 작업을 하는데 글자가 너무 작은 거라. 그래서 모바일용에서는 글자를 크게 보이게끔 명령을 걸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옆으로 돌리면 회전하면 자동으로 반응을 해서 글자가 넓게 보이겠지만서도, 예. 그러니까 그러한 기법들을 모바일에 쓸 수 있게끔 작업하는 걸 다 설명드릴 겁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스마트폰에서는 작동이 안 되는 기능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똑같이 뭐가 있냐면, 아까 그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 있잖아요. 홈페이지 자료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도 지금 뭐가 있냐면 웹 에디터 있잖아요. 아까 웹 에디터 모음 있지 않습니까? 웹 브라우저 모음 있고 웹 에디터 모음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 들어가서 얘를 다운로드 받아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웹 에디터 모음 들어가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여기는 웹 에디터 이걸 터치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어가지고, 근데 압축 풀면 뭐 할 거냐고. 다운로드 받으면 설치도 안 되는데. 이건 PC용 프로그램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예. 대신에 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다시 화면을 좀 작게 줄여놓고, 여기 보면 뭐 멀티미디어 자료실이라든지, 또 여기 보면은 이제 모바일 자료실이라고 있죠. 모바일 자료실. 모바일 자료실 보이세요? 모바일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모바일용으로 만든 게 몇 개 있어요. 아래 한글 2010 있죠? 아래 한글.
여러분 아래 한글이 PC용 아래 한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마트폰용 아래 한글이 있어요. 요거를 설치하시면 돼요. 요거를 설치하시면 이 스마트폰에 아래 한글이 깔려요. 근데 이게 와이파이 상에서 까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용량이 한 50메가 돼서 데이터 요금 쓰시려면 좀 비용이 나가는 편이잖아요. 여기 와이파이 연결해 쓰시면 되고, 여기선 굳이 설치 안 하셔도 되고, 댁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래 한글이 깔려가지고 누군가 아래 한글 파일을 보내주면 내가 그걸 편집도 할 수 있어요. 수정도 할 수 있고. 인터넷상에서 제공해주는 아래 한글은 다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편집이 안 돼요. 근데 요거는 제가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가져온 거예요. 야매죠, 야매. 예. 여러분 MC 스퀘어 아세요? MC 스퀘어? 뇌파 운동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이제 스마트폰용으로 만든 뇌파 프로그램인데, 요거를 설치하셔가지고 스마트폰에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어폰을 꽂고 준비 운동하는 거 있고 공부할 때 틀어놓는 게 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이 산만한 애들 있죠. 공부 좀 하려 그러면 한 10분 지나면 막 들썩들썩거리는 애들, 그런 애들 공부가 돼요. 한 2시간, 3시간씩 차분히 앉아서 공부합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공부해요. 제가 산만하거든요. 예, 영어 공부하다 말고 갑자기 수학이 생각이 나면 수학책 찾아가지고 막 풀어보고요. 갑자기 또 무슨 영어가 생각이 나면 또 딴짓거리 하고요. 제가 그래요. 중고등학교 때 그래서 혼 많이 났는데, 제가 이거 성인이 돼서 이걸 샀어요. 기계를 사가지고 기계를 갖고 집에 쓰고 있거든요. 우리 애들도 이걸 쓰고 있고. 근데 이거를 하면은요, 차분해져요. 여러분, 사람이 뇌파를 움직일 수 있어요? 스스로? 그거를 공부하는 게 뭐냐면, 참선한다 그랬죠. 참선. 그거 하시는 분들, 제가 유명하신 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스님들이지. 그 스님들은 이거를 직접 몸으로 자기 스스로가 해가지고 앉아서도 10년 동안 누워서 안 자고 앉아서 주무시는 스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고수가 되는 거죠. 이거를 사람의 힘으로 하려면 되게 어렵대요. 근데 요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주로 양궁 선수하고 사격 선수들이 이걸 해요. 지금 선생님이 이거를 예. 여기다 저장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세요? 어떤 거를 저장하려고요? 바로가기 아이콘 만들려고요? 그렇죠. 얘는 홈페이지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즐겨찾기 만드는 거잖아요. 즐겨찾기 만드는 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 화면에 보시면 밑에 요거 밑에 요거 보이세요? 화살표 같은 거 보이세요? 여기서 별표 그리시면 북마크 추가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점점 눌러보시면은 홈 화면에 추가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은요, 뭐를 많이 잠깐만요, 뭐를 많이 실행을 해갖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저는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거를 실행해서 주소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요렇게 아이콘을 만들어 놨거든요.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서 그냥 얘만 딱 작동시키면 바로 연결이 되게끔 해놨죠. 즐겨찾기 하듯이. 네, 그럼 바탕화면에 이 스마트폰 바탕화면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그룹을 만들어서 그룹에다 넣어놓은 거고, 바탕화면에다 이렇게 넣어놓으시면 여러분도 제 홈페이지에 바로 터치 한 번만 하면 접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하실 수 있게끔 하면 돼요. 이 상황에서 저는 좀 볼게요. 38쪽에 보시면은 이 모바일 웹, 아까 이제 모바일용 홈페이지를 만드는 거, 모바일 웹이라는 거 모바일 홈페이지예요. 이거를 만드는데 아까 여기 보시면 HTML이라 그래서 뭐 바디니 헤드니 타이틀이니 이런 명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을 좀 배우셔야 되는데, 지금 첫날이라서 막 이것저것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문법 있잖아요. 문법을 무시하고는 만들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만들면 안 되죠. 보여드릴게요. 반드시 HTML이라고 쓰고요.
먼저 보세요. 요렇게 쓰는 겁니다. 나는 지금부터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HTML이라고 쓰고 밑에다가는 /HTML이라고 써요. 이게 뭐냐면 시작이고 이게 끝이에요. 요 슬래시로 들어가는 게 끝이에요.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죠. 아직 적지 마세요. 그리고 이 안에는 헤드 영역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디 영역이 하나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헤드 영역은 뭐 하는 거냐? 헤드의 시작과 끝이 들어가고요. 바디의 시작과 끝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헤드 영역은 뭐냐면 선언해 주는 거예요. 선언. 실제 홈페이지가 작동되기 위한 구조를 선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디 영역이 뭐냐면 실제 작동이 되는 명령을 입력해 주는 것이 바디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을 때 타이틀이라는 명령을 걸어놨고요. 타이틀 안에다가 상품 소개라는 제목을 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디 안에다가 실제로 메시지를 적었지 않습니까? 줄을 바꿔라 하는 명령을 줬잖아요. 실제 보이는 건 여기에요. 실제 보이는 건 여기고, 이 홈페이지가 작동되기 위한 환경 설정. 저는 선언문이라든지 환경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환경 설정하는 헤드 안에는 타이틀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슬래시 타이틀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붙여 써도 돼요. 다 붙여 써도 돼요. 한 줄로 다 붙여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다 이렇게 붙여 써도 된다고. 그럼 헷갈리잖아. 지저분하고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쪼개놓은 것 뿐이에요. 이렇게 줄을 바꾼 것 뿐이지 그냥 한 줄로 쭉 써놔도 돼요. 근데 아까 그 jQuery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jQuery는 무료잖아요. 무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가져와서 소스를 이렇게 코드를 보잖아요. 한 줄로 다 만들어요. 한 줄로. 근데 그 양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렇게 보기 좋게 잘라놓으면 보기 좋잖아요. 이렇게. 그건 알아서 봐라 이거지. 자기네들은 그렇게 한 줄로 만들어 작업을 해놓고 우리한테 보여줄 때는 붙여놔요. 이렇게 옆으로. 헷갈리라고. 이게 하나로 써놓으면은 아까 보시듯이 이렇게 하나로 다 해놓잖아요. 이렇게. 그럼 되게 정신없거든요. 정신없이 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안에 타이틀 안에다가 아까 뭐 글자를 내용을 썼잖아요. 그렇죠? 어떤 내용을 쓴 거죠? 아까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타이틀 영역에 보이는 내용을 쓴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었냐면 메타라는 태그가 있네요. 메타가 환경이에요. 메타가 환경인데, 메타 캐릭터 뿐만 아니라 메타 안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근데 UTF-8이라고 써 있잖아요. UTF-8이 뭐냐면 내가 만든 우리말, 이거 이 글자가 나만 보는 거 아니죠. 이렇게 만든 컴퓨터로 만든 홈페이지를 영국 사람 컴퓨터, 영국 컴퓨터에도 보여야 되고, 일본 컴퓨터에도 보여야 되고, 중국 컴퓨터에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어 컴퓨터에서도 이정민 훈장의 첫 번째 홈페이지 연습이라는 글자가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려면 반드시 이렇게 써놔야 돼요. 앞에다. 이걸 안 써놓으면은 글자가 꼬여서 나와요. 글자가 깨져서 나온다고. 이런 선언을 꼭 한 번만 해주면 돼요.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바디 안에는 실제 명령을 쓰는 거니까 이 책에 보세요. 38쪽에 나오는 태그들이 있잖아요. div 태그, span 태그, p 태그, img 태그, a 태그, input 태그, 텍스트 에리어 태그, br 태그, hr 태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태그들을 바디에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글을 쓰는 거는 키보드로 쓰면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고,
줄을 바꾸고 싶을 때는 BR을 쓰면 줄이 바뀌고, 근데 요 밑에다가 이렇게 줄을 쭉 치고 싶어. 이렇게 쭉 줄을 치고 싶어. 그럴 때 뭐라고 치냐면 HR이라고 써요. HR horizontal line이라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요. 수평선을 걷는 거예요. 수평선. 그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걸 썼고 아까 여기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헬로 월드를 실행해보면 줄 쳐져 있죠. 밑에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기다가 반가워요. 자, 저장을 했고요. 새로 고침 누르면 한꺼번에 나왔잖아요. 여기 줄이 들어갔죠? 이렇게 옆으로요. 얘가 화면이 좁으면 좁은 대로, 넓으면 넓은 대로 줄이 밑에 탁 쳐지는 거야. 근데 줄이 너무 넓어.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쓰느냐? width는 50%만 쓰세요 라고 이렇게 명령을 걸어요. 그러면 저장하고 실행하면 줄이 반만 나오네? 반토막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컬러는 레드 명령을 걸고 실행을 해보면 이제 빨간 줄로 나오네. 그렇게 명령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명령들 태그가 있고 태그 안에 옵션이 보이고 그 옵션에 해당하는 값이 보이고,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여기에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홈페이지도 보면 여기 줄 쳐져 있어요. 밑에 이렇게 굵은 줄 들어있죠. 사실은 얘는 줄치라는 HR 태그 명령은 아니고요. 빨간 줄을 친 그림을 넣어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림을 넣어드린 건데 뭐 상관없이 일단 빨갛게 보이면 되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보면 이건 그림이에요. 이게 큼지막한 글씨를 쓰기가 불편하더라고. 글꼴도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공서체로 만들어 쓰기가 불편해서 이거는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줄탁동기라는 글자를 쓰고 한자로 변환시켜서 큼지막하게 만들어 가지고 얘를 그림으로 변환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제 사진 넣으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글자들 있잖아요. 글자들은 쓰면 되고.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이제 88년도 11월 11일 날 강의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9739일째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내일 열어보면 9740일째라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프로그램.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오른쪽 버튼 누르고 소스 보기를 누르시면은 이게 소스예요. 이게 소스. 제가 만든 소스. 여기 메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메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쭉 내려가시면은 어디 있느냐, 여기 며칠째 교육 경력 며칠째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어요. 어디 갔느냐, 교육 경력 며칠째 여기 쓰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이제 명령이 쭉 들어가 있죠. 이렇게요. 명령이 들어갔죠. 근데 이 명령을 여기다 써주면 88년도 11월 11일 날 강의를 처음 시작한 명령을 집어넣고 이 코드를 집어넣으면은 며칠 지났어요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누구를 만나는데 만난 지 며칠이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제 요 소스를, 요 명령을 써주면 나오는 거예요. 결혼한 지 며칠째, 태어난 지 며칠째, 근무한 지 며칠째, 그 사람 만난 지 며칠째, 그런 날짜를 환산하는 명령을 여기다 이렇게. 그럼 이거 뺏겨 쓰면 되지 뭐. 제 소스를 보시고 여러분이 그거를 쓰시면 되지 뭐. 뭐 이걸 가지고 뭐 이건 다 책자에 나오는 거니까 저작권 그런 건 없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여기 카페를 누르면 카페가 열려야 되고, 그렇죠. 카페가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페이스북 클릭하면 페이스북이 열려야 되고, 트위터 누르면 트위터가 열려야 되고, 여기 서부 여성 발전 누르면 서부 센터가 열려야 되고, 이 링크 거는 거. 아까 우리 홈페이지에 모바일 홈페이지 뭐 클릭하면 뭐 나오고 하는 거. 이거 다 배울 거고. 예. 근데 왜 센터라고 했을까? 센터인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칸칸 나오죠? 칸칸. 이건 표로 만든 거예요. 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상장 보기 누르면 제 교육부 장관상 받은 것도 나오고,
별로 인기가 없어요. 이 양반이 요즘 욕을 많이 먹어서. 예. 예, 시장할 때 이 양반이. 예,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서 자원봉사 해갖고 이제 서울시 자원봉사 대상을 받았는데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다 이제 넣어놨어요. 헌혈 많이 해서 예, 적십자 포장 받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다. 그래서 이거 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홈페이지를 만들면 여러분 소개하는 것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진도 뭐 내가 좋아하는 뭐 내 뭐 삶의 목표, 저는 이게 교육의 화두니까 이 그림을 제 글씨를 넣은 거고 뭐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배워 나가시면 언젠가는 큰 덩어리가 되겠지 뭐. 한꺼번에 만들려면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예.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시간이 이제 다 지났는데 이러한 태그들을 지금 태그를 잔뜩 설명하면 버거워요. 그럼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어떻게 뭔지는 몰라도 막 만들어 나갈 거거든. 그래서 만들어 보고 나니까 아 이렇게 쓰면 되더라 저렇게 쓰면 되더라 하는 거를 아시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공부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까 우리 말씀드린 대로 다음 시간은 제가 국가교육을 받으러 휴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다시 문자를 보내겠지만 9시 30분서부터 1시 30분까지 연장 수업을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오후 수업은 이제 1시 반서부터 수업 끝나자마자 잠깐 쉬었다가 또 오후 수업부터 들어갈 거니까는 그렇게 준비해 오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